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날 네. 탄핵안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네네. 처리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숙 전 대전 MBC 사장이죠. 네네. MBC 네네. 사장을 지명을 했네요. 후임으로. 네네. MBC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가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자, 이준숙 그 전 대표가 오리라고는 사실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이준숙 대표는 이번에 그 5인 방통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하려고 했어요. 상임위원으로 내정을 사실상 했었죠. 내정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하면 지금 소수당이다 보니까 지금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어떤 과정인데 이쪽에서 한 사람 넣으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거부할 테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최민희와 함께 패키지로. 그러면 둘 다 그냥 패스하고 3대 1이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거꾸로 민주당에서 최민희를 계속 안 바꾼 거예요. 선수 교체도 안 하고 추천도 강행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 추천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준숙이 들어와서 3대 1이 되는 거를 지금 어차피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양쪽 다 눈치 게임처럼 안 해버리고 이준숙 그 후보도 결국은 추천을 안 한 셈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으니까 청문회를 거쳐서 방통위원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MBC 측에서는 이준숙도 그때 당시에 사측, 그러니까 그 경영자 측에서 그러니까 노조를 학살할 때에 경영자 편을 들었다. 그리고 앞장섰다 그런 얘기죠. 앞장섰다. 그 당시 이제 김재철 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하면서 이른바 MBC 노조 측에서는 노조 탄압에 앞장을 선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일단 지목을 한 사람 당사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이 MBC 쪽에는 됐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MBC의 정상화를 원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적격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MBC를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속전속결로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8월 16일 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교체가 됩니다. 다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런데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그러니까 탄핵시키려고 한 것도 MBC의 방문진을 그대로 자기네 의사대로 갖고 가고 싶은 그 방송장악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MBC 사장을 현행대로 지켜가지고 MBC를 계속 민주당에 장악하에 두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날리면 계속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양쪽 다 어떤 수를 둘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빨리 선임을 하고 청문회 난장판일 겁니다. 보나마나 이준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어떻게든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걸 드러내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일단 오면 바로 그냥 이 동의 없이 국회 동의 없이 어쨌든 임명해 버리면 일단 임명하고,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이다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오면 탄핵이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탄핵이라는 건 현직에 있을 때 그 현직에서 무엇인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뭔가 위법적인 걸로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임명도 안 된 사람을 탄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의사봉도 하나 휘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방문진 이사진을
8월 중순까지는 교체를 하고 그렇죠. 박문진 이사진이 그러면 여야 구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 알박기들이 6대 3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것이 국민의힘 여권 쪽이 6이 되고 네. 현재 네. 그리고 야권 쪽이 3이 되니까 그 이사진들이 경영진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통위를 만들고 이런 박문진이나 KBS 이사진을 뽑을 때 원래는 룰이 이랬어요. 그래, 그 집권당이 다수를 추천해서 어쨌든 뭐 그 집권당 쪽으로 많은 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원도 3대 2잖아요. 예. 3이 집권당 쪽인데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거꾸로 알박기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서 아니 우리 집권당 시절에 3이었으니까 지금도 3, 집권당 시절에 6이었으니까 지금도 6, 이런 식으로 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룰을 깨버리니까 이렇게 사달이 난 셈이 됐죠. 특히 이진숙 지금 지명자 후보자가 되겠네요. 네네. 는 골프전 취재 기자로 상당히 명성을 날렸지 않습니까? 선배님. 종군 기자라고 해가지고. 선배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 이 옛날에 초년병 시절에 종군 기자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는 마치 종군 기자로 가면 정말 기자의 최고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처럼 1991년이죠. 예, 예. 골프전이 났을 때. 골프전 때 이준석 기자, 아우 그때 멋있었어요 정말. 이게 여기자로서 막 포탄이 막 날라드는 골프전 그 중동에 가서 실제로 이준석입니다라고 딱 끝나면 얼마나 그 기자가 멋있어 보이든지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이 오면은 오히려 김홍일 전 위원장보다 훨씬 더 MBC로서는 아주 임자를 만났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MBC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공영방송으로서 의미가 없는데 아유, 왜 계속 그렇죠. 잡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은 사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방통위를 제대로 정상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는데 사실 예.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어떤 방송사의 내밀한 어떤 구조라든지 방문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임명된 지.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예를 들어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떤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MBC뿐만 아니라 방송 전체에 대한 구조 계획이랄까 그렇습니다. 또 정상화에 맞습니다. 기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자마자 네. 저는 민주당이 또 탄핵안을 낼 것 아닙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방송장악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쪽에서는 헌법이고 법률 위반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완력으로.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결과가 나와야 그걸 시비를 걸므로 이쪽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방문직 교체하고 땅땅땅 하면 그 다음에 탄핵을 하고 그러면 나가고 또 다른 사람 임명하고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땅땅 하기 전에는 아무리 무슨 포괄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의도를 갖고 위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과를 그렇죠. 갖고 위법을 해야죠. 어쨌든 이 방통위원장이 지금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탄핵과 자진사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방통위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야 간에 이 방송을 서로 장악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방송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통 융합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방송과 통신 이런 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다 지금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쪽은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커뮤니케이션 쪽 그 학회의 세미나를 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EBS 사장 선임하는 것만 일을 하는 데가 아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일은 OTT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네. 방송 산업 자체, 통신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선점하고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다른 나라에 종속되거나 그대로 우리는 다른 나라 좋은 일만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더군다나 우리의 K 컬처, 뭐 K 컨텐츠 해갖고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면 모를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원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방송이라는 도구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정책적인 측면을 만들고 지원하고 그것을 이끌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완전히 정쟁으로 계속 이렇게 제대로 산업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버려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외국 OTT에 종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걱정들을 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 다 세계적인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그렇죠. OTT 이런 산업들을 엄청나게 부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일부분으로 종속이 돼갖고 콘텐츠를 올리는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걸 주도해가지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 지명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이제 여야 간에도 정쟁을 좀 멈추고 그런 부분에 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도 특정 권력이라든가 정파에 편드는 그런 방송이 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야가 관계가 없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은 무조건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장악하겠다. 정확하게는 노영이죠. 노영. 민노총이 장악하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 갖고 있겠다라는 건데 저는 BBC가 어떤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노조가 좌우한다고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일본 NHK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진짜 공영방송입니다. 네.